네, 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6월 26일 수요일 이슈하고 주식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어제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다 팔았다 말씀드렸죠. 보시다시피 한국 주식 시장,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빠지긴 빠졌거든요. 그죠? 어제 미국이 급락이 나왔는데, 미국이 한 1.6%, S&P가 1% 정도 빠졌는데, 웃기는 게 근데 한국은 또 나쁘지가 않네요. 그죠? 정말 신기합니다. 보통 이제 한국, 미국 같이 가는데, 참, 뭐가 느낌이 좀 싸하길래 삼성전자 호로록, 삼성전자 먼저 팔아버렸더니, 미국만 빠지고 한국은 반응도 안 하고, 뭐 어쨌든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이게 일단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시차가 있기도 하죠. 그죠? 시차라는 말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뭐 기존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질 만한 공간도 없고, 미국은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는 거고, 어쨌든 뭐 그런 상황, 뭐 그런 상황이 이런 일을 좀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한미 간 디커플링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어쨌든 간. 그래서 이 오늘은 뭐냐면요. 이게 원래 이제 오늘이 빠져야 되는 날입니다. 원래 오늘이 기술적으로요. 가장 빠지기 좋은 날이에요. 왜냐면은 어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5일선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. 오늘 5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, 이게 다 시장이란 게 때가 있는 겁니다. 빠져야 될 때 빠져야지, 그리고 올라야 될 때 올라야지 강하게 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, 지금 보시면 일단은 오늘이 빠지기 가장 좋은 날이었는데,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. 현재 아침 9시 반 정도 됐는데요. 어쨌든 그냥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이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또 물론 또 지켜봐야겠지만, 뭐 빠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오른다 또 그건 아니에요. 그죠? 박스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G20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장 많이 빠지지도 않고, 그렇다고 76.2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, 뭐 그런 박스권 상황입니다. 오늘 일단은 안 빠진다면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아마 나오겠죠. 그죠? 어쨌든 9시 반이니까 아직 모릅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 제가 일단 팔아버렸고, 아침에 갭상승해서 올라가네요. 그죠? 아침에 갭상승해서 일단 좀 오르고 있는데, 어쨌든 간 저는 일단 빨간선 터치해서 팔았고요. 전 빨간선 터치해서 팔았고, 어쨌든 간 이제 얼마 못 가서 여기 어딘가 이 빨간선이 되든가 아니면 보라색 선이 되든가, 요 부근 어딘가에서 일단 저항을 맞고 내려오긴 내려올 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요.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되는 게, 지금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거 빨간색 선이나 분홍색 선, 빨간색이나 보라색 선 이거 돌파 안착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위쪽으로는 쫙 열려 있다란 말씀 드렸죠. 지금 월봉상 너무나 좋습니다. 월봉상 돌파해야 될 때 다 돌파했고, 어떤 지지선 이런 거 다 돌파 안착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어설프게 잘못 팔면 안 된다 이런 거죠. 제가 이제 어제 어설프게 잘못 판 케이스가 지금 되려나 모르겠는데, 아무튼간 뭐 그렇습니다. 코스닥도 오래간만에 보면은 쌍바닥을 이제 어떤 좀 지지력을 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. 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하여튼 웃기는 게 미국은 겁나게 빠지고 한국은 오르고, 참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. 어제 삼성전자 팔면서 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, 결국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매할 거다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삼성전자 차트만 보고 매매하든지, 괜히 선물하고 미국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더니 미국은 빠지는데 한국은 안 빠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고, 하여튼 참 신기합니다. 이 주요 뭐 통화라든가 뭐 골드라든가 요즘에 이런 자산들을 보면요,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 좀 과하게 움직였죠. 6월 달에 금이 좀 과하게 올라갔고, 이제 슬슬 6월 말 돼 가니까 이제 단물이 좀 다 빠져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. S&P 나스닥도 그래요. 한 달가량 올랐기 때문에 일단 슬슬 다시 조정 나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,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. S&P 나스닥
이렇게 지금 음봉 나오면은 여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워 먹어야 되는 좋은 자리죠. 네, 중장기적으로 좀 주워 먹어야 되는 좋은 자리입니다. 뭐 매일매일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지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지금 같은 데 사야 되겠죠, 그죠? 그리고 그 요즘 최근에 좀 과하게 빠졌던 약달러, 강 유로가 엄청나게 강했었는데 한 달 정도 오르니까 이제 다시 슬슬 빠지려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죠. 원화도 그래요. 그 한 달 정도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졌었고 너무 강세가 많이 지속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좀 튀어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6월 달에 어떤 움직임들이 다 나왔죠. 그래서 6월 달에 그 움직임들이 지금 이제 좀 너무 과잉돼서 다시 반대로 돌아오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7월 초 정도까지는 이 6월 달에 많이 움직인 것들에 대한 좀 보상, 좀 반대로 가는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G20 끝나고요. 아무튼 뭐 시장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. 어제 왜 빠졌나 좀 잠깐 볼까요? 금리 인상 기대감 후퇴의 강보합이라고? 이게 뭔 소리야? 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하긴 연설했거든요. 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한 내용 때문에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이게 어제 파월 의장 연설한 내용인 것 같아요. 무역 불확실성과 글로벌 성장 우려가 금리 인하를 촉진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별다른 파월 의장 요 얘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나 싶네요. 보니까. 좀 시장이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파월 의장이 얘기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빠질 때가 돼서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 파월 의장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하자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보면은 그 중앙은행장이기 때문에 뭐 물가가 올라야지 아니 물가가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나야 금리 인하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보자라는 말이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좀 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. 그래서 파월 의장이 단기 지표나 심리 변동에 연준이 과민 반응해서 안 되면 물가도 예상보다 느리긴 하지만 2%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. 라고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진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실망했다. 그래서 시장이 좀 빠졌다. 예, 그런 이유로 시장이 빠졌다라고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그런 이유가 있어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란하고 트럼프는 계속 싸우고 있고요. 그런 와중에 요즘에 그 지지율 조사해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후보들과 다 가상으로 붙였을 때 전부 다 일단 지고 있죠. 전부 다 지고 있습니다. 트럼프 이제 더 이상 난리치면 안 되죠. 이제 말썽쟁이 트럼프가 아니고 좀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좀 해결사 모습의 트럼프로 좀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. 장마는 뭐 일주일 뭐 엄청 늦게 온다더니 갑자기 오늘부터 비 온다 그러고 있죠. 참 하여튼 기상청 러시아 인도 랠리 야뭐참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재를 사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원자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리 이런 거 하라고 했고요. 러시아, 인도 뭐 이런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.
채권에 몰리는 개인이라고 있죠. 이 사람들 이제 전부 바보 될 겁니다. 원래 채권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채권은 이제 불황기에 잠깐 하는 거고,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버블로 가는 호황기에 문턱에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하면 이제 조지는 겁니다. 별다른 뉴스 뭐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29일 무역 단판. 29일이면은 저기 G20 정상회담 기간인데 무역 단판 한다고 하네요. 잘 됐습니다. 뭐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죠. 참 요즘 뉴스 보니까 그 터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이란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를 이제 달러화 자산으로 안 갖고 있으려고 얘네들이 좀 금을 좀 많이 좀 모으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긴 들었어요. 참고들 하십시오. 요즘 뭐 금에 대한 금값이 워낙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에 대한 분석글을 많이 올려서 좀 참고 삼아 봤는데, 어쨌든 뭐 앞으로 좀 중앙은행들의 좀 외환 보유고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변화가 되긴 될 모양입니다.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을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상 그렇죠. 반미주의에서 이렇게 반미 틀로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긴 확보해야겠는데 뭘로 확보할까? 금으로 확보하자. 뭐 이런 흐름,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나 봅니다. 아무튼 뭐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. 하여튼 좀 주의하십시오. 시장이 뭐 빠질 듯 하지만은 빠지지 않고 개기고 있고요. 어, 그렇죠. 아무튼 뭐 6월 말까지는 쉽게 빠지거나 쉽게 오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6월 말까지는 7월 달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죠. 지금 윈도우 드레싱 기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6월 달 종가 관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6월 달 종가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.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그 둘 다 제가 봤을 때 그 둘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냥 박스권으로 조용히 6월 달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. 7월 달부터 뭔가 움직이겠죠. 하여튼 오늘 그 중요한 건 요겁니다. 요거 잘 보세요. 오늘 빠져야 되는 날인데 안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. 한번 잘 보십시오. 하여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로 달아주시면 답변 해드릴게요. 성투하세요. 네, 마치겠습니다.